오랜 기다림이 묻힌 곳. 나는 지금 70년의 세월을 거슬러 그들을 마중 나가는 길이다. 처음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을 만난 것은 2019년 3월이었다. 기초 발굴을 통해서 유해가 발대식 발굴되면 직후 도착한 연천의 한 국방부 공병 유해 훈련장. 발굴단에 의해서 수풀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분쇄하듯 발목 높이까지 예초하게 됩니다. 셋을 이용하여 유해 발굴 시범 교육이 이어진다. 현장 인계 후 지속적으로 다음 의심 물체에 대한 식별을 실시하게 됩니다. 쇼스테드는 탐지 속도 0.5m. 지난 2000년부터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시작한 국방부는 2019년 특별한 임무를 시작했다. 비무장지대인 화살머리 고지에서의 유해 발굴이 그것이다. 불토하는 과정에서 유골이나 유품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위치를 이동시키면 안 되고 즉시 구비단 발굴 팀장이나 발굴병을 호출하여 확인을 요청합니다. 시범 교육이 끝나고 40명의 발굴 단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향한다. 처음 그곳으로 가는 길은 가깝고도 멀었다. 민통선을 지나고 2개의 통문을 통과하고도 한참을 더 달린다. 비마교가 보인다. 강이 휘감고 있는 화살머리 고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다리다. 철원 화살머리 고지는 DMZ 안에서도 가장 깊은 남방 한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유해 발굴의 전초기지가 될 화살머리 고지 GP. 한반도 휴전선 감시 초소다. 철조망 너머 보이는 저곳이 해발 281m 화살머리 고지다. 화살머리 고지는 백마고지와 함께 6.25 전쟁 당시 정전협정 직전까지 쟁탈전이 치열했던 철의 삼각지대의 요지다. 첫 번째 화살머리 고지 전투는 1952년 가을이었다. 공산군이 백마고지에 이어 화살머리 고지를 공격해왔다. 배치돼 있던 프랑스 대대와 국군은 전초기지 사수를 위해 결사항전을 펼쳤고 승리했다. 화살머리 고지에서의 전면전은 정전협정 직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휴전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포함되면서 희생자 수습은 할 수 없었다. 한일이가 여기까지 했잖아요. 본격적인 발굴을 앞두고 발굴지 점검에 나섰다. 여기도 다 쳐야겠네요. 이게 작년에 지뢰 제거한 지역. 여기까지가 1-1 B지역. 중공군 전술은 우리를 포위한 후에 공격은 포위 형식으로 막 해도 인원이 많으니까. 여기가 먼저 피탈이 되고 우리 통신 두절되니까 A 고지에 있던 우리 국군은 이 B 고지에 있던 중공군이 점령 당한지도 모르고 계속 싸우고 있었고 처음에는 그렇게 돼서 이제 피탈된 건데. 그래서 여기에 교통 후에 우리 그 국군 전사자가 많이 묻혔어요. 어디를 발굴할 것인지는 전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여기까지만 발굴 계획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요 분을 네 분이 여기 지금 매화장 보고서 요 네 분을 찾아야 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유해가 나오면 신원항해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여기는 어차피 기본 자료가 있어서. 요거 아니 요 유가족을 아니까 이 사람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9.19 군사합의로 DMZ의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됐다.
판문점의 풍경도 달라졌다. 휴전 이후 판문점에서 경계를 선 남북한 측 경비병들은 예외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한 경비병들의 모습에서 무기가 사라졌다. 무기가 사라지니 무겁게 흐르던 긴장감도 옅어졌다.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 작업도 이루어졌다. 남북은 먼저 DMZ 화살머리 고지 발굴을 위해 전술 도로를 연결했다. 이렇게 정전 이후 70년 가까이 끊어졌던 길이 연결됐다. 발굴 작업은 남측이 먼저 시작했다. K고지에 되게 많잖아요 지금. 네, 여기는 아직 미정이고. 남북 공동 발굴하면 이건 북한 지역 발굴 지역이고 여기는 한국 지역, 남한 발굴 지역이잖아요. 네. 얘들이 시작을 하면 같이 어차피 여기 들어가요. 발굴 지역이니까 우리 올라갈 거예요. 여기 가서 같이 발굴할 거예요. 우리 국군 이렇게 많은데 그 미군도 한 명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전사대로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너무 오래 올 수 없었다. 남북한이 함께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시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된다. 드디어 유해 발굴을 시작하는 날. 긴장과 설렘이 교차한다. 이 지역이 어디냐? 김입니다. 임무장지대잖아. 여기는 개별 행동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3일 이상 같이 행동해야지 가능하다. 절대 개별 행동하지 않도록 알겠지? 예. 여러 가지 난관을 헤치고 현장을 다시 찾은 것은 2달 뒤였다. 새벽 3시부터 출동한 공병들이 장비를 발굴 현장까지 옮기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여기는 길이 없어 모든 장비를 사람이 옮겨야 한다. 지뢰 제거반은 발굴 전 한 번 더 탐지한다. 유골이 매장됐을 것으로 유추돼 발굴할 곳은 구역을 표시한다. (6월의) 화살머리 고지는 이미 여름이다. 발굴을 위해 초목을 제거한 탓에 뙤약볕 아래서 작업을 해야 한다. 힘든 현장이지만 대부분이 자원한 장병들이다. 굳이 안 와도 되잖아.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예, 근데 아버님께서도 원하시고 저도 좀 뭔가 더 해외에 있으니까 소속감 같은 것도 더 느끼고 싶고,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야, 너 입대 안 했으면 유해 발굴도 못했어. 네, 왔습니다. 그치? 네, 왔습니다. 솔직히 좀 힘든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괜찮아요. 공병 친구도 미국에서 왔어요. 진짜? 네. 어디 미국 어디서? 보스턴 대학교 다니다. 그러면 대학 다니다가 군입대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네. 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뜻깊은 일. 아주 보람차고 뜻깊은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사전 작업 중에 유해가 발견됐다. 첫 유해 발견도 비슷했다. 유해는 24일 지뢰 제거 작업 중에 발견됐습니다. 박재권이라는 이름이 영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인식표의 주인공은 당시 전사와
부대 전사자 명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6.25 전쟁 당시 국군 2사단 31연대 7중대 소속의 고 박재권 2등 중사로 확인됐습니다. 첫 발굴 사례는 운이 좋았다. 대부분은 기약 없이 땅을 파면서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무언가가 발견되길 기다려야 한다. 쇄골뼈는 사람하고 일부 유인원한테만 있는 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소나 대리 이런 가축들, 염소 이런 네발 짐승들한테는 저런 쇄골뼈가 없습니다. 메타타잘 5점. 전사자가 맞는 것 같다. 발굴병들이 땅을 파다 의심스러운 물체가 나오면 감식관을 부른다. 이곳은 유해가 확인돼 발굴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평소와 다른 유품이 출토돼 감식관이 출동했다. 비닐에 쌓인 무언가다. 어쩌면 이것이 신원을 확인할 단서일지도 모른다. 팀장님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네, 훼손될까봐. 이게 안에 사진이나 문서 같은 게 있으면 이 조금만 힘이 더 들어가면 이제 안에서 흐트러지고 깨져버리면 확인할 방법이에요. 이런 유품이 아니면 전사자 유해는 DNA만으로 신원 확인이 쉽지 않다. 60여 년 만에 귀환인데 이왕이면 이름까지 찾았으면 좋겠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하고 싶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전사자의 마지막 순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얗 덩어리지. 흔치 않은 완전 유해라 작업은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 유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섬세하게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짜 잘려. 이게 엉덩이 주변에서 나왔는데 상태가 이제 착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쑥착한 게 아니라 세월이 경과해서 지금 잘려서 나간 거야. 유품들로 봐서는 국군일 확률이 높다. 총에는 쏴보지 못한 총알이 그대로다. 턱뼈 안쪽에서는 이물질이 나왔다. 아래 턱뼈 있는데 입 안쪽에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변동비가 통째로 휴식. 이런 거 만질 때 진짜 제일 긴장돼. 전사자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일지도 모른다. 계급장 맞네. 지금 현 계급으로 따지면 4사. 진영아, 아까 아래 턱뼈 쪽에 좀 이상한 거 있다 그랬잖아. 계급장이 계급장. 이런 작은 유품까지 놓치지 않다니. 덕분에 귀한 단서가 하나 더 늘었다. 나머지는 있는 거 없고. 상기장 상상하기.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막 피곤하다가도 갑자기 막 힘이 솟아요? 네, 힘이 솟습니다. 일단 100명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20명 함축증을 해주니까. 무릎이랑 발목이 너무.
다 끝낸 소감. 그래도 위에 최대한 손상을 안 주고 두개골을 정말 걱정했었는데 그래서 온전히 꺼내서 다행이고 뿌듯합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편안해 보인다. 다음 날 한 발굴지에 팀장들이 모여 갑론을박 중이다. 여러 사람의 유골이 섞여서 발굴돼서다. 발굴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뼈에 대한 지난번에 이감식관이 나한테 얘기했잖아. 뼈에 대하고 개체에 대한 거는 감식관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여기 이런 데서 나왔으면 고민을 할 게 없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야. 사실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군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군 주도 다 국군. 주둔하면서 전투를 했고 그렇지. 우리 국군도 여기서 주둔하면서 전투. 그러니까 이 대일보 교통을 적군도 쓰고 아군도 사용을 했다고. 지금 완전한 형태만 갖추고 이제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어떤 일정한 모습, 신체 구조의 그 패턴들을 다 보이고 있는 그런 유해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예요? 저희 여기 현재 팀장님이 1-1A 지역. A고지로 불리는 이 지역은 정전협정 직전에 있었던 전면전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고 그만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좀 분석한 나름대로 위발하면서 분석한 결과로는 미군 같은 경우는 유품이 미군만에 딱 갖춘 데 있는 그런 유품들이 있어요. 세트로 나오는 이거 어디라고? 어제 말씀하셨던. 네, 그런 것이죠. 중공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판단하기가 용이하지만 육군은 전쟁 초기에는 다 미군으로부터 물자를 보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미군 육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으로 이제 국군 계급장이 있고 미군의 육군 갖춤새가 아니고 화살머리 고지는 국군과 북한군, 중공군과 미군, 프랑스군이 전투를 벌인 곳인 만큼 유해의 국적을 알아내는 것부터 쉽지 않다. 예리한 분석력은 기본이고 이쪽 어디를 맞아서 이렇게 균열이 오는 거예요. 힘이 가다가 약해지니까 여기서 멈추고 골절이. 집중력과 정성을 더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별일도 생긴다. 저 아저씨가 꿈에 나와서 뭐래? 꿈에 나와서 자꾸 저를 괴롭혔습니다. 빨리. 왜 빨리 안 하냐고. 빨리 왜 안 하냐고? 나 이렇게 빛을 보게 해놓고 왜 안 하냐고 저한테. 진짜? 예. 진짜 그랬습니까? 나 그래서 깼어. 밤에 4시인가? 소름 돋는데 그거. 야,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지? 생긴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저한테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게 그건데. 귀환하고픈 간절한 마음이 발굴병의 단잠을 깨웠을까.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유해 앞에서 너나 할 것 없는 죄인이었다. 말도 안 돼. 이걸 하다니. 끝났어?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아니 여기 더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여기는 두개골이 안 나왔잖아. 여기 상체가 거의 없어졌어요. 없었어. 발굴된 유해는 유해함에 수습한다. DNA 검사를 위해 중앙감식소로 보내지만 전통 방식에 따라 오동나무로 만든 작은 관에 입관해 예와 정성을 다한다.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은 죄인이 아닌데 사실 저희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번호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관리는 해야 되니까. 그 6.25 전사자, 뭐 포국명령인들이라고 통상명칭이 아니라 홍길동, 삼시기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본인의 이름, 그리고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남편이고. 여름이 되면서 유해 발굴에도 속도가 붙었다. 작전 지역은 옆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7월에는) 산등성이에서 발견된 전쟁 당시 교통호에서 집단 유해가 발견되면서 더욱 분주해졌다. 발굴 현장에서 스케치라니. 이 유해들을 그리는 것일까? 처음엔 의아했지만 곧 의구심이 풀렸다. 발굴 현장에는 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담당자가 있는데 이들이 그리는 것은 유해가 아니라 일종의 유해 위치 지도다. 사진 촬영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뭘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재고? 지금 이거 위에 나와 있는 거 못 뜨고 그리는 이걸 방아선을 치고 하나의 사이즈에 맞춰서 지금 길이가 몇 센치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리고 있어요. 특히 이런 발굴지는 난제다. 여기 같은 경우 봐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리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저쪽에서 다리가 하나 오고 이쪽에서 다리가 하나 가고 이렇게 되면 발 네 개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겹쳐져 있으니까 어떤 게 그분의 발가락인지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죠. 엄청나게 많은 뼈가 있는데 그게 다 뒤섞여 버리니까 그 짝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더운 날씨에 쪼그리고 앉아 종일 집중해서 발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뙤약볕에서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지뢰 탐사를 해야 하는 공병들도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게다가 1차 탐사를 마쳤다고 해도 안전한 발굴을 위해서 2번, 3번씩 거듭 확인을 해야 한다. 지금 힘든 점은 이 작전 인원들이 더위 때문에 이 보호의를 이제 입고 하게 되는데 25kg라는 데는 보호의를 입고 하다 보니까 작전 인원들이 열 필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작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작전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게 중대장으로서 가장 큰 바람입니다, 사실. 비가 오면 발굴 작업이 중단된다. 유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발굴 작업이 계속됐다. 9월에는 경사면에서 적군의 무기고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이 발견됐다. 수류탄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테이프! 저런 테이프! 처리를 위해 폭발물 제거반이 투입됐다. 제가 처리한 게 100발이었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저희 후배가 처리한 게 200발에서 한 300발가량 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절연 테이프로 감은 수류탄은 안전한 곳으로 이송해야 한다.
수류탄 하나에 700g이 넘으니 적지 않은 무게다. 이거 낼 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차가 없으니 이것도 사람이 직접 지고 날라야 한다. 유지가 제일 고생하는 유해 발굴은 전쟁의 흔적을 확인하는 일이다. 교통후 발굴은 9월에도 계속됐다. 유해는 끝도 없이 나왔다. 시선을 끄는 유물도 적지 않았다. 오늘은 만년필이 발굴됐다. 과연 아직도 써질까? DMZ처럼 만년필의 시간도 멈춘 모양이다. 발굴을 위해 2차 지뢰 탐색을 하던 중 유해가 발견됐다. 더 있는지 육안으로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사람과 지뢰가 뒤엉킨 곳. 그만큼 전투가 치열했던 곳이라는 얘기다. 고지의 주인이기 전에 우리가 다시 탈환하고 났을 때 방자의 역할, 방어. 근데 중공군이 이제 여기를 점령하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방어를 하고 있었으니까 전사하신 분들이 위에 계셨을 수 있는데 나머지 우리 국군 전사자들은 다 이제 방금 전까지 싸웠던 적이니까 다 집어 던져버리고 호안에 있으면 집어 던져버리고 본인들이 또 살아야 되니까 한지에다 쌀까? 네. 한지에다 싸서 한지는 습도를 조절해 유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관장님은 언제 방문하십니까? 관장님 오늘 못 오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 때문에. 무슨 언론 보도요? 브리핑 하신대요. 뭐 오늘 신원하신 업무 수배 브리핑을. 오늘 신원 확인된 분 있어요? 그때 소총 들고 계셨던 자리에 거기에 김기봉 이등중사님으로.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고 김기봉 2등 중사는 지난 5월 22일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완전 유해 형태로 발굴됐습니다. 고 김기봉 2등 중사는 1951년 12월 27살의 나이에 참전해 1953년 7월 10일 정전협정을 불과 17일 남겨두고 29살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발굴 작업이 끝난 시간. 왜 하는 거야? 어떤 거요? 아 이거 너무 더러워서 공성하려면 깨끗해야 되니까. 오늘 발굴된 유해를 봉송할 시간이다. 지금부터 6.25 전사자 약실회를 거행하겠습니다. 발굴지에서도 간단한 예를 갖추지만 유해를 감식소로 보내기 전에는 따로 약식 의례를 거행한다. 유교 전사자께 대하여 경례! 바로 1도 6년 바로 이상으로 6.25 전사자 약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로소 귀환이다.
11월 중순. 한 해의 발굴 작전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 땅이 얼어 발굴 작업이 어렵다. 지휘관들의 회의 시간. 정작 참한테 이거는 안 되면 내가 같이 하라고 했어. 그다음에 아까 저 위에 동굴형 진지는 원형 그대로 좀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동굴형 진지 원형. 그거는 나중에 산림청에서 네. 요 나머지 지금 우리 올해 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 보건 계획을 지금 수립 거의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그 계획하고 또 연계돼서 나중에 그 지역을 보존하고 이렇게 역사공원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그 쓰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그 보존 조치가 좀 필요한 거야. 뭐가 생기면은 100% 이건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냥 우리가 지금 표준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냥 3km로 이야기하는데 엄밀한 거는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수술까지 완료하는 걸로. 안전하게 하자고 참 모순이다, 그지? 그렇습니다. 자, 3월달부터 계속 그러셨습니다. 빨리 하자 안전하게. 빨리 하자 안전하게. 네. 오늘은 2019년 화살머리 고지 발굴 마지막 날. 지난 한 해 동안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261구. 그중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유해는 고 박재권 2등 중사, 고 남궁선 2등 중사, 고 김기봉 2등 중사 셋이다. 최선을 다했고 적지 않은 성과였지만 아직 우리를 기다리는 유해가 더 많을 것을 알기에 마음을 다잡는다. (1년) 사이 북한 쪽 도로에는 풀이 무성해졌다. 내년에는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래서 평화의 한 걸음을 함께 내디딜 수 있기를 기도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의심 신고가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병 원인을 두고 혹시 북한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11월이) 돼서야 화살머리 고지 출입 허가가 났다. 그동안에도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 사이 신원이 확인된 고 김기봉 2등 중사의 유해가 발견된 곳에 비석이 세워졌다.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들어오실 뻔했는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기지만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까워. 맞습니다. 우리 여기 떴을 때 네 분 계셨는데 그분은 가져가고 있지 보더라. 가져가고 있지. 네. 2020년 발굴 작업 종료를 앞두고 동굴형 진지가 발견됐다. 동굴에서는 전쟁의 많은 흔적들이 나왔다. 먼저 폭발물 제거반이 투입됐다. 동굴 안은 여러 개의 통로와 호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곡괭이로 파서 만든 흔적이 역력하다. 아마도 공격이 쉽지 않았던 적군이 아군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고지 경사면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단장님
동굴 곳곳에서 유골과 유품이 발견됐다.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전 현장 기록부터 꼼꼼히 시작한다. 뭐 적고 계신 겁니까? 이 약측하고 있는 겁니다. 유품 위치랑 유품 뭐뭐 나왔는지랑 감식관님들이랑 소지 착용 뭐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고 해서. 유해와 유품들이 엉킨 더미 위로 팔목에 채워진 채 멈춘 시계를 발견했다. 전쟁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멈추게 만들었다. 밑에 뭐 써있긴 한데. 이거 약병이었다 이거 내가 알기로. 동굴 진지에서 발견된 유해들은 대부분 완전 유해였다. 잠시만 이거 스터넘 아닌가? 이쪽에? 맞아. 스터넘 앞쪽에 가슴 때문에. 이렇게 봐야겠다. 가슴. 이렇게. 이 유해들은 아마도 모두 중공군일 것이다. 국가수 원장이랑 같은 건 줄 알고 오퍼를 해봤는데 아니니까. 유해 발굴단에서는 유골이 아군이든 적군이든 최선을 다해 예를 갖추어 수습한다. 이 유해들도 DNA 검사를 통해 중국인으로 판명되면 중국으로 송환될 것이다. 화살머리 고지 2년차 발굴이 끝났다. 2020년에는 143구로 추정되는 330점의 유해가 발굴됐다. 지난 4월 2021년 발굴작전 출정식이 열렸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작전 출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단장님께 대한 경례. 서울대 조용! 훈련! 화살머리 고지에 봄보다 먼저 유해 발굴단이 도착했다. 자, 투입합시다. 네.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대장님! 바로! 구단 먼저 따라서 들어가고 나머지 2021년은 화살머리 고지 3년차 발굴 회의자 발굴 마지막 해다. 준비 과정이 일사불란하다. 3년차 내공이 느껴진다.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제대한 발굴병들 자리에 신참들이 들어왔다. 신참은 고참들과 짝지어졌다.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 확장을 해야 되거든. 지금 아직 땅 하나도 안 깠잖아. 그렇게 하면 좋고. 땅을 한 군데를 이렇게 깊게 판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저기서부터 살살살 내려온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까봐.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바로 말해야 돼?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배우는 입장이었다면 올해는 제가 이제 주도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두 달이 사실 말년이긴 하지만 정말 이 두 달을 군 생활에서 가장 알차고 보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많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늘어섰다는 건 교통후 발굴이 시작됐다는 신호다.
신참과 고참으로 짝지어진 이 팀은 절벽 발굴지를 맡았다. 작은 뼈가 발견돼 발굴을 시작한 곳이다. 별것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화가 식별됐다. 예상이 빗나갔다. 지금부터는 호미 대신 붓질로 꼼꼼하게 발굴 작업을 해야 한다. 팀장님 행복사 하시겠죠? 저희는 삽니다 그냥. 팀장님도 단합법이에요. 진짜 여기 빨리. 아무래도 꽤 오래 이 발굴지를 지키게 될 것 같다.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석연치 않은 것까지 발견됐다. 이게 아주 무서워요. 만지지 마.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했다. 수류탄이나 포탄 같은 것이 발견되면 무조건 폭발물 처리반을 불러야 한다. 땅속 갈라진 틈 사이에 끼어 있어 식별이 잘 되지 않는다. 꺼내기도 쉽지 않다. 어렵사리 꺼내는 데 성공했다. 포탄이다. 직경 10cm짜리로 식별 하나로 해. 그 막대형 수류탄 아닙니다. 60mm 박격포입니다. 60mm. 야 척추밖에 없다며.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DMZ는 변수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 아까 그 폭발물 켜가지고 지금 철수했다고 얘기할 것 같다고 해서 뭐라고? 다 전체가? 전체 철수한다고? 예. 아까 폭발음 때문에 일단 지금 철수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어디서 무엇이 터졌는지는 모르지만 위험이 감지되면 일단 철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철수 전에 꼭 해야 할 일, 보호덮개 설치다. 덮개는 햇볕과 비로부터 유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유해 발굴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 누가 떨어져서 위에 거의 올려놨을 거야. 아, 그럼 여기 이거 이 지골도. 예. 갈림표 위쪽. 아, 이쪽 가 있습니까? 왼쪽. 거기서 나왔어. 그러면은 예, 손 이게 딱 떨어진 것 같아. 이 유해가 화살머리 고지에서 수습하는 마지막 유해다. 혹시라도 놓친 것이 있을까? 걷어낸 흙더미를 재차 확인한다. 이렇게 1000일 동안의 여정이 모두 끝났다. 지난 26개월 동안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3092점. 유품은 10만 점에 달한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 됐다는 소리를 듣고 사실 조금 마음이 조금 이제 됐구나 하는 이런 좀 마음도 들긴 했지만 아쉬운 거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다들 했기 때문에. 한반도 산천 초야 어딘가에 묻혀 계시는 호국 영웅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도 남북 공동 유해 발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길이 열리기까지 60여 년.
돌아보니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은 천일의 기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 이 시간이야말로 더 큰 문을 여는 첫걸음이 아니었을까.